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2월 전 세계 증시가 안도랠리를 펼칠 수 있었던 것은 유가, 그리스, 옐런 의장 덕분이었습니다. 2월 자산 시장의 흐름을 두 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하면 안도감과 반작용일 텐데요. 지난해 수익률 최하위를 기록했었던 WTI와 브렌트유 가격이 최근 한 달 동안 수익은 각각 11%, 27% 상승률을 보이면서 수익률 상위를 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에서 또 스웨덴이 공격적인 금리 인하와 유동성 확대 정책을 펴게 되면서 증시 가운데서 9.1%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이는 국가였는데요. 정책 효과, 유동성 확대 효과가 확실히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최하위권 넷을 꼽자면 누가 있을까요? 브라질과 태국, 인도, 우리나라였다고 합니다. 3월에 ECB가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유동성 확대에 나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신흥국으로 유동성이 좀 더 유입될 수 있다. 3월에도 그런 발판이 마련되게 된다는 이야기가 될 텐데요. 그렇다면 못난이 주식들도 오를 기회는 더 있을 겁니다. 과연 이 브라질과 태국, 인도, 우리나라 3월의 주가 퍼포먼스 어떻게 나타나는지 지켜보시죠. 자, 우리 증시 금요일장의 모습 알아보겠습니다. 박상정 캐스터 전해드립니다. 네, 현재 우리 증시 크게 움직임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번 주 후반 들어서 점차 변동성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고요. 유가증권 시장은 1990선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620선 부근에서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간밤에 글로벌 증시도 크게 움직임이 없었고요. 또 이렇다하게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재료가 부재한 가운데 수급 상황에 따라서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 상황부터 체크하겠습니다. 앞서서 벌써 7거래일 연속해서 올랐습니다. 소리 소문 없이 조금씩 오르는 흐름 보여주면서 1990선 부근까지 다가섰는데요. 이제는 다소 속도 조절에 들어가는 코스피 지수입니다. 현재는 0.35% 정도 약간 좀 조정받고 있습니다. 1986.12포인트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캔들 보시면은 시가를 고가로 만들고 음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봉으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분봉 보시면은요. 점차 좀 장중 저점 부분까지 밀려 내려온 부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1990선대를 내주고 있는 10시 구간 초반의 상황까지 확인되고 있고요. 이어서 수급입니다. 앞서서는 외국인이 꾸준히 사들이면서 좀 유가증권 시장을 이끌어줬는데 오늘 외국인 과연 어느 쪽으로 포지션을 잡을까요? 지금 여기가 딱 0점이니까요. 약간 좀 매수와 매도를 소폭씩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굉장히 소극적인 모습입니다. 아직까지 뚜렷한 포지션 구축되지 않고 있고요. 오늘 매수는 개인입니다. 개인 쪽에서 현재 573억 원의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 쪽에서는 강하게 매도 물량 출회합니다. 현재 비슷한 규모입니다. 536억 원 정도의 매도 우위, 개인의 매수, 기관 매도가 맞붙는 가운데 외국인의 포지션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업종별 동향 확인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이 자본재 쪽의 강세 흐름이 꾸준히 좀 이어졌었고요. 반면에 어제는 내수주들 부진했죠. 오늘은 정반대입니다. 그동안 쉬어갔던 금융주들이 다소 시장 대비 선전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 산업재, 소재 종목들이 조금은 힘이 빠졌습니다. 보시면 현재 가장 강한 업종이 증권입니다. 1.37%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코스피 지수 다소 좀 쉬어가지만요. 그래도 3월에 이 2000선에 대한 장밋빛 전망은 계속해서 기대감 살아있습니다. 증권주들 상승을 이끌고 있는 동력 되겠고요. 이어서 의료정밀과 종이목재, 보험, 비금속 광물 순으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좀 사이즈가 작아지거나 지수와 연동이 조금은 좀 상관관계가 낮은 종목군들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하락하는 쪽 보시죠. 오늘 철강 금속도 좋지가 못하고요. 화학주들도 부진합니다. 산업재 소재의 약한 흐름이 고스란히 업종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철강 금속 업종 지수 1.18%의 하락이고요. 유통과 화학, 전기가스, 전기전자 순으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특징적인 종목군들 챙겨보겠습니다. 오늘은 뚜렷하게 어느 한 업종이 오르고 내린다라고 묻기가 상당히 좀 힘들더라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건설주들의 독주였는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좀 변동성이 제한되는 장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을 좀 묶어봤는데요. 보시면은 상당히 좀 혼조 양상입니다. 개수로 따지면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은데요.
하지만 또 낙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1% 안팎의 하락 흐름 나오고 있고요. 포스코가 1.8% 정도 밀리면서 비교적 낙폭이 큰 편이고 SK하이닉스도 1% 정도 조정받고 있네요. 삼성전자 0.8%대 하락입니다. 반면에 상승하는 쪽 확인하겠습니다. 보시면 세 종목인데요. SK텔레콤, 삼성 SDS, 네이버 이렇게 세 종목이 오릅니다. 보시면은 좀 내수와 관련된 종목들 오늘 상대적으로 선전하고 있고요. 네이버 오늘 탄력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4%나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그동안에 네이버는 굉장히 좀 오랫동안 밀려왔습니다. 어제도 2% 정도 하락하는 흐름 나타내고요. 거의 저점 부근에서 반등하는 흐름 일봉 상황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요, 네이버 지금 주봉상으로 봤을 때 120주 이동평균선 밑에까지 이번 주에 좀 밀려 내려왔다가 여기에서 반등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오늘의 급등을 설명해줄 만한 이렇다 할 뉴스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더 주가 흐름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이 철강금속이나 화학주 같이 산업재 이 관련된 종목들 약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정유주들이 바로 그 대표 주자입니다. 간밤에 국제유가가 다시금 5%나 밀려났습니다. 이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국제유가가 이렇게 크게 하락한 건데요. 아무래도 정유주들 잠시 좀 주춤거릴 수밖에 없겠죠. 현재 정유주 3인방입니다. 모두 다 3포인트 가까운 고른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제장에서 강했던 건설주들 오늘 장에서는 힘은 다소 빠졌지만 그래도 시세 일부 연속적인 종목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한 종목 골라봤습니다. 스튜디오에서 자세한 사항과 레포트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자이, 푸르지오, 아이파크, 레미안 어떤 아파트 브랜드를 선호하시나요? 오늘 증권가의 리포트에서는 아파트 브랜드가 들어간 제목이 나왔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 대우건설의 분석을 함께 보시죠. 첫 번째 리포트는 메리츠 종금증권입니다. 분양시장 청약 열풍이다. 푸르지오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1,7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포인트 보시죠. 대우건설은 올해 사상 최대의 주택 공급을 계약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익으로 가시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해외 수주 부문에서는 다른 경쟁사 대비해서 중동보다는 아프리카 쪽의 수주가 많습니다. 이런 해외 저가 수주, 아프리카 토목 건축 수주로 상쇄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 하고 있는데요. 그림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약 3만 1,600세대로 사상 최대 주택 공급이 이어지면서 이익 가시화 기대되고 있습니다. 해외 저가 수주 현장 영향은 지속되는데요. 다만 경쟁사 대비해서 아프리카 비중이 높습니다. 따라서 해외 저가 수주 영향은 아프리카 공사의 토목 건축 수주 잔고로 상쇄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올해와 내년 예상 BPS 평균의 PBR 1.5배를 곱해서 1,700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다음 리포트 삼성증권입니다. 투자 의견 매수로 상향했고 목표 주가도 9,1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제목은 국내 주택의 균형 잡힌 성장으로 해외 부문을 압도한다. 포인트 보시죠. 올해 업계 최고 수준의 분양 물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분양 믹스가 다변화됐다는 측면 긍정적인데요. 해외 문제성 프로젝트도 2, 3분기 내에 올해 2, 3분기에 저점을 확인한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올해 분양 계획 물량 3만 1,580세대인데요. 업계 내 가장 많은 물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사와 달리 재개발, 재건축 물량은 전체 계획 물량의 10% 수준으로 상위사 평균 대비 적은 편인데요. 대신 주상복합 등 외주 주택 물량 증가를 계획하고 있어서 재개발, 재건축 과잉 분양으로 인한 지연 리스크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분양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 문제성 프로젝트 말씀드렸듯이 올해 2, 3분기에 바닥을 확인할 것으로 전망했네요. 다음 리포트입니다. 1월에 나왔던 리포트가 그 다음 최근 리포트인데요. 그동안 2월 내에는 분석이 좀 적었죠. 1월의 리포트 보겠습니다. 키움증권, 주택의 힘을 증명해내다.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는 8,500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포인트 보시죠.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주택의 힘을 증명했다. 해외 여전히 불안하지만 통제 가능하다. 건설업종 내 최선호주라고 정리하고 있는데요. 그림 보겠습니다.
그동안 해외 부문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주택 부문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을 계기로 주택의 힘을 증명했다고 평가했는데요. 올해도 양호하게 전망되는 신규 분양 시장에 힘입어서 대우건설의 실적 개선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해외는 여전히 일부 현장의 추가 손실 반영 가능성이 있지만 실적 개선 추세를 반전시킬 수준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다음 그림입니다. 올해 공격적인 신규 분양 계획을 갖고 있는데 국내 부동산 시장 흐름에 맞춰서 하반기 공급 물량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하고요. 해외 수주도 아프리카 쪽으로 확대하면서 토목 인프라 공정 비중 확대를 통해 중동 리스크를 줄여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건설업종 내 탑픽으로 제시했습니다. 자, 대우건설은 지난해 여름까지 이 부동산 시장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건설주가 랠리를 보일 때 고점을 기록했는데요. 10,000원 선에서 최근 1월에 5,000원 선까지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후 분양시장 호조세와 또 올해 최대 분양 물량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 이익 개선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시각으로 주가가 현재 50% 이상 상승했죠. 8,000원대입니다. 과연 8,000원대에서 멈추게 될까요? 아니면 10,000원 선까지 주가 상승 가능할까요? 지켜보시죠. 시장의 특징 이어집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620선에서 좀 숨고르기가 나올 것이다. 많은 증권가 그리고 또 전문가들이 예상을 했었는데요. 지금 이런 예상이 무색하듯 다시금 빠르게 상승을 재가동하는 모습입니다. 현재는 620선에 안착을 했고요. 여기에서 조금 더 탄력이 붙고 있는 양상인데요. 먼저 지수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지수 상황입니다. 0.82%, 0.85% 그 사이에 또 탄력이 더 붙네요. 622.32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거래 잠시 좀 마이너스권 내에서 흐름 보였는데 오늘장 갭상승하면서 꾸준히 620선대 지지가 되고 있는데요. 분봉도 보겠습니다. 장 초반부터 흐름 좋았습니다. 그리고 갭상승이고요. 장중한 때는 623.31포인트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꾸준히 이 부근에서 장중 고점 부근에서 옆으로 움직이는 모습이고요. 이어서 수급입니다. 오늘장 수급이 좀 좋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장 초반부터 오늘 코스닥을 이끌어줄 각오를 단단히 한 모습인데요. 계속해서 매수 규모가 늘어나고 있죠. 현재는 107억 원의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 보시면은 매도로 출발했었거든요. 그런데 9시 30분 구간 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빠르게 매수 규모가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는데요. 현재는 20억 원의 제한적인 매수 우위입니다. 그리고 개인은 오늘 유가증권 시장은 강하게 샀는데 반면에 코스닥은 팝니다. 현재 외국인 개인 쪽이죠. 개인 쪽에 매도 물량 105억 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코스닥에서도요, 특별하게 또 어떤 테마나 종목군이 오른다라고 말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장세인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 개장한 지 1시간 정도 지나면은 그 하루 동안의 윤곽이 딱 드러나는데 오늘은 다소 좀 애매모호한 것 같거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을 보면은요, 유가증권 시장과 정반대죠. 지금 탑 10 종목 모두 다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다 오르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그런데 또 어떤 한 종목이 눈에 띄게 오른다 하는 것도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1에서 3% 정도의 고른 상승 흐름입니다. 그 가운데서 탄력 좋은 종목 꼽아보자면은 메디톡스 그리고 CJ E&M 정도가 있을 텐데요. 이 두 종목은 나란히 4% 가까운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유가증권 시장에서 네이버가 상당히 좀 눈에 띄었잖아요. 코스닥에서도 보면은 다음 카카오가 그 비슷한 탄력은 아니지만 그래도 현재 1% 정도의 상승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포털주들 관련해서 좀 흐름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체크해볼 부분, 오늘 IT 부품주들이 상세적인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15 바로 다음 주 초반에 열립니다. 이제 3일 정도밖에 남지가 않았어요. 다음 주 월요일이니까요. 이제 3월 2일부터 5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립니다. 기대감 상당한데요. 종목군들 흐름 보겠습니다. 이 보면은 여러 가지 스펙들이 있죠. 기능과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뭐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무선 통신 그리고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반도체 쪽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오늘은 디스플레이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 날입니다. 테라세미콘이 현재 9%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아이컴포넌트 14% 가까운 상승 흐름으로 오늘장 상한가 안착 시도 나옵니다. 지금 위쪽에 있는 종목들이 그런 디스플레이 관련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혹은 퀀텀 닷과 관련된 종목들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아래쪽으로 보겠습니다. 최근에 무선 충전 관련된 테마 연일 강한 흐름인데요. 오늘도 시세 연속적으로 나옵니다. RF텍, 크로바 하이텍, 와이즈파워, 캠트로닉스 네 종목인데요. 오늘은 와이즈파워가 가장 탄력이 좋네요. 2에서 5% 정도 상승 흐름 나옵니다. 그리고 파워로직스, 차디스오텍, 이 KH바텍, 파워로직스, 차디스오텍 같은 경우 카메라 모듈 쪽인데 2% 가깝게 시세 내고 있고요. KH바텍, 케이스주죠. 6% 가깝게 상승하면서 최근의 강세 흐름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IT 부품주까지 체크해봤습니다. 이어서 선물 시장 넘어가야죠.